준비 잘하고 네, 계신가요? 이번에 21일 날 천안에서 첫 중계를 맡아서 할 예정이고요. 네, 매 경기를 보면서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매 경기 맞다고요? 네, 그럼요. 진짜요? 네. 네. 아니 갑자기 제가 떨려서 그래요. 그 첫 경기 저는 인천에서 중계를 시작했는데 그때가 너무 생각이 납니다. 많이 떨려요. 지금 떨릴 거예요, 요한 씨도. 오근 씨가 봤을 때 어떨 것 같아요? 사실 뭐 저는 연습하는 걸 못 봤어요. 봤는 줄 알았는데 못 네, 보셨어요? 못 봤는데 배구를 또 워낙 잘했으니까 저는 중계도 잘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약간은 서먹하지만 저희가 또 대학 동기 사이거든요. 파이팅. 인천에 있는 거기 인천에 있는 그 학교. 저희도 대학 동문이잖아요. 그러지 마요. 파이팅. 저 가야지 태어나기 전에 졸업했어요. 그러지 말아요. 아무튼 중계도 준비 네. 잘하시고 오늘 스페셜 V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2020-2021 V리그 지난주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시죠. 탑6입니다. 탑6 메가 1라운드 MVP 2020-2021 V리그 1라운드 MVP로 KB손해보험 케이타 선수와 흥국생명의 김연경 선수가 선정됐습니다. 두 선수 1라운드 기록부터 살펴볼까요? 네, 살펴보시죠. KB손해보험의 케이타 선수가 6경기 26세트에 출전해 득점 1위, 공격 종합 2위, 서브 2위, 역대 통산 한 경기 최다 득점 2위를 기록하며 1라운드 MVP에 올랐고요. 흥국생명의 김연경 선수가 5경기 20세트에 출전해 득점 5위, 공격 종합 1위, 서브 1위를 기록하며 2008-2009 V리그 3라운드 MVP 이후 12시즌 만에 수상을 했습니다. 네, 이제 뭐 두말하면 입 아프죠. 케이타와 김연경 선수의 활약으로 KB손해보험과 흥국생명이 시즌 초반 정말 무섭게 질주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케이타 선수 이 V리그 이번 시즌 초반에 아주 돌풍의 핵으로 급부상하고 있는데 제가 봐도 괴물 같아요. 그렇죠. 김혜원 의원, 네. 케이타 선수에게 뭐 어떤 특별하게 느끼는 점이 있을까요? 저는 예전에 NBA 선수 중에 데니스 로드맨이라는 선수가 있었거든요. 예. 그럼 세개 부분에서 다 1등을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뭐, 네, 케이타 선수는 스페셜 V 1회부터 계속해서 언급이 될 만큼 그렇죠. 네. 정말 대단한 선수인 것 네. 같습니다. 근데 또 김연경 선수가 복귀해서 뛴 V리그의 중계를 또 이호근 아나운서가 이번에 처음 맡으셨는데 어떠셨어요? 뭐 국제대회를 통해서는 김연경 선수 중계를 해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오랜 시간 쭉 이제 시즌을 플레이를 보면서 중계를 하는 건 저도 처음입니다. 네, 또 두 분이 1라운드 베스트 7을 뽑았죠? 화면 보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전 레프트에 대한항공의 정지석, 한국전력의 러셀, 라이트로는 KB손해보험의 케이타, 센터에는 OK금융그룹의 진상원, KB손해보험의 김홍정, 세터로는 OK금융그룹의 이민규, 리베로는 KB손해보험의 곽동혁 선수를 뽑았습니다. 네, 저는 흥국생명의 김연경, 이다영 두 선수를 꼽아봤고요. GS칼텍스의 러치와 이소영, 또 이제 중앙에는 IBK 기업은행의 김수지와 정지윤 선수, 또 리베로 신현경 선수를 꼽았는데 기록적으로 좋은 선수와 또 팀의 공헌도가 높은 선수를 조금 잘 고민을 해서 7명을 좀 어렵지만 뽑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그림상으로 보니까 확실히 팀 성적 좋은 선수들이 많이 뽑혔는데 남자부를 봤을 때는 딱 눈에 띄는 게 KB손해보험 선수들이 3명이나 뽑혔다는 게 역시나 성적과 맞물려 들어가는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탑5 한번 보시죠. 탑5, 흥국생명 V리그 여자부 최초 개막 7연승. 흥국생명 선수들에게 질문을 한다면 이렇게 대답할 것 같네요. 지는 게 뭐죠? 뭐죠? 좀 받아주세요. 웃지만 마시고. 네, 정말 흥국생명이 대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개막 후 7연승, 뭐 아직 연승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연승을 또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또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 것 같은 분위기에서도 이 역전을 한다든지 또 이 분위기를 바꾸는 게 상당히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흥국생명은 7연승을 하면서 5세트, 파이널 세트 간 것 이 경기가 2번이나 있어요. 그리고 지난 경기도 또 첫 세트를 먼저 내주고 역전을 했기 때문에 확고부동한 이 강팀이구나, 이걸 느낄 수 있는 대목이고, 그리고 강팀이 되고자 하는 여건 중에 하나는 팀에 누가 힘들었을 때 그걸 도와주는 선수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맞죠. 그 부분을 요즘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어서 탑4 보시죠. 탑4 레드카드. 지난 11일 현대캐피탈과 대한항공의 경기에서 현대캐피탈 송병일 코치가 감독 대행에 나섰습니다. 최태용 감독이 퇴장으로 인한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기 때문이죠. 네, 11월 7일 KB 손해보험과의 경기 5세트였습니다. 어쨌든 경기의 내용의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종민 감독도 한 경기 출장 정지를 당해서 인삼공사전에 나가지 못하게 됐는데요. 제가 경기를 봤을 때는 감독이 퇴장당하는 걸 많이 보지 못했는데 올 시즌 유독 이런 일이 잦습니다. 잘못했다고 무조건 지적하고 우리 팀만 손해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동업자 입장에서 어떤 쪽이 좋은 방향일지 좀 잘 표출해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부디 좀 좋은 흐름으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경기 외적인 이슈가 또 있었습니다. 탑3에서 확인해 보시죠. 탑3 거친 몸짓과 불안한 눈빛 그걸 지켜보는 팬. 지난주 흥국생명 김연경 선수가 네트를 강하게 흔드는 행위를 두고 좀 논란이 됐습니다. 이건 아나운서 직접 현장 중계하셨죠? 네, GS 칼텍스와 흥국생명이 이제 2라운드 경기였고요. 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저희가 그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차상현 감독의 입장 또 강주희 심판의 입장을 저희가 좀 함께 보여드렸었는데 차상현 감독은 뭐 당연히 그 행동이 충분히 위협적인 행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고를 주는 것이 맞다. 어떤 방식으로든 경고가 주어져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강주희 심판은 심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은 상대를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분을 삭히는 행위였기 때문에 경고를 주지 않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 그날 확실히 경기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좀 과열된 상황이긴 했습니다만 맞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김연경 선수도 뭐 어제 경기도 그랬지만 조금 이제 행동을 자중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거든요. 선수들이 경기에 집중하는 것도 좋긴 한데 이런 행동은 조금은 자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뭐 단순히 승부욕을 표출한 것이다. 아니다. 스포츠인으로서 예의가 없는 행동이었다라는 등 정말 엇갈린 의견이 분분한데요. 남자부에서도 과격한 세리머니로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KB 손해보험과 OK 금융그룹의 두 번째 맞대결에서 경기가 좀 과열되다 보니 4세트에 최용석 선수가 공격하는 거를 이제 황태기 선수가 잡으면서 마지막까지 이제 신경전을 벌이게 된 거죠. 네.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긴 한데 이 선수 출신 입장으로 좀 생각을 해본다면 네. 김요한 위원의 의견은 좀 어떠신가요? 일단은 자기가 과격한 이런 세레머니라든지 이런 행동 자체는 배구는 또 신사 스포츠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의 자중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글쎄요, 매너를 지켜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또 프로스포츠인데 싸우러 나왔지 놀러 나왔냐 이런 의견도 있어요. 하지만 앞서 탑5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율이 좀 필요합니다. 이거 심판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게 어떤 선수에게는 이렇게 하고 또 어떤 감독에게는 이렇게 하고 잣대가 기준점이 없는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분명히 시정할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되고 뭐 오늘 이야기를 해서 지금 푼다고 했으니까 그 결과를 좀 기다려 보면서 선수는 코트에서 뛰는 모습 하는 행동들이 팬들한테 각인이 됩니다. 최대한 신중하게 그리고 열심히 뛰는 모습도 좋지만 최대한 신중하게 그리고 좀 겸손한 자세를 가져줬으면 하는 저 개인적인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정말 일관성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던 한 주였습니다. 이제 탑2를 확인해 보시죠. 탑2 장군 멍군 KB손해보험 대 OK금융그룹. 남자부 이 신흥강호로 떠오르고 있는 KB손해보험과 OK금융그룹이 지난주 2번 연속으로 맞붙었는데 1승 1패. 근데 이 세레머니에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주 치열한 그리고 신경전을 벌이는 그런 경기를 펼쳤습니다. 그렇죠. 네, 두 팀이 4일 간격으로 경기를 치르다 보니까 더 신경전이 있는 더 치열한 경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3라운드에서는 또 어떻게 경기가 펼쳐질지 앞으로 더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탑1 확인하시죠. 탑1 혼돈의 대이동. 그 팀에 무슨 일이? 지난 한 주 무려 9명의 선수가 트레이드를 통해 유니폼을 바꿔 입었어요. 몇몇 선수는 저는 이름 보고 진짜 깜짝 놀랐는데 물론 이제 팀의 선택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호근 아나운서
이 트레이드 상황 좀 정리 좀 해주세요. 네, 한 주 사이에 굵직한 트레이드가 2건이나 발생을 했는데 그 중심에는 한국전력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지난 11월 10일 화요일이었습니다. 세터 김광국을 원했던 한국전력이 김인혁과 정승현, 안우재까지 3명의 선수를 내주면서 이정료가 포함된 1대3 트레이드를 진행을 했고요. 그로부터 이제 3일이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11월 13일. 이번에는 현대캐피탈의 신영섭, 황동일이 포함된 한국전력은 이제 김명관, 이승준의 다음 시즌 1라운드 지명권까지 그러니까 현재와 미래를 교환하는 3대3 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좀 깜짝 놀랄 만한 트레이드가 한 주 사이에 2건이나 펼쳐졌습니다. 이딴 트레이드를 통해서 한국전력 확실히 좀 전력이 보강된 것처럼 보입니다. 네, 한국전력이 왜 트레이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에 어제 대한항공과의 경기에서 많이 보여줬고요. 센터 신영석 선수가 한국전력의 이제 시즌 첫 승을 이끌게 됐는데 그렇지만 이제 배구 팬의 입장에서 만약 현대캐피탈 팬들이라면 이 장면을 보고 이제 마냥 웃을 수만은 없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기도 했고요. 그렇죠. 또 삼성화재는 고이진 감독 부임한 이후에 우리카드와 한 번, 그리고 현대캐피탈과 한 번, 그리고 한국전력까지 고이진 감독 부임 이후에 3번이나 트레이드를 단행을 했는데 이 두 팀의 이 트레이드 어떤 속뜻이 좀 있을까요? 감독들이 너무 친해서 그렇다. 뭐 그 이유가 아예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감독들끼리 친하다 보니까 팀의 어떤 시너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을 원하는 거죠. 그리고 또 내줄 수 있는 선수는 내주고 대신 현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 리그 중에 저는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각 구단주나 구단에서 감독들 너무 믿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젊은 감독들이다 보니까 이 팀 리빌딩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도 시즌 중에 이 대거 교체 그리고 계속 유니폼을 바꿔 입는다는 거 적응 못하고 혹시나 마음 다쳐하는 선수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팬들 생각도 좀 해야 되고요.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팀을 위해 리빌딩을 하기 위해 하는 건 좋은데 시즌 중에 하는 거는 조금 쌍수들을 환영할 일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미 트레이드를 한 만큼 한국전력, 삼성화재 그리고 현대캐피탈 앞으로 어떻게 시즌을 펼쳐나갈지 기대해 보겠습니다.